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시장이 금요일 날 미증시가 4%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최근에 그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보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7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면서 증시가 이제 무너졌었고 국내 증시 정말 뭐 주말 동안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오늘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저점은 좀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국내 증시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미증시 대비해서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8년도 차트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증시가 크게 이제 빠졌던 그 시점 전에 우리나라 증시 좀 많이 빠졌었고 그때 당시에도 꽤나 잘 버텨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끝날 때쯤 해서는 시장에 대한 추세적인 관점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42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받아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리고 힘들어하신 종목 또 수익인 종목들 자랑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뭐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일 종목들은 잘 움직여줬어요. 사실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전일 대비 뭐 최근 한 5일간의 평균 대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도 이 거래 대금 굉장히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미증시가 이렇게 4% 정도나 빠지고 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적으로도 개인들밖에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외인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다들 빠져나가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매도세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요. 이렇게 일별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잦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또 매도를 강하게 또 해낼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1270원 넘어섰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102달러, 103달러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율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외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외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금리 인상 시점에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인 달러 그리고 미 국채 매수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얘기 들립니다. 올해 연준 한 6번 정도,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텐데 6번 전부 다 50bp를 올릴 가능성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점에 시장이 괜찮아질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추세적인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그냥 시장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시장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역시나 돈이 많이 쏠린 종목들, 테마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거의 귀에 딱지가 앉아서 붙어 있을 정도의 키워드입니다. 식량난 관련주들, 에그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식량난 관련주들이 오늘도 좋았어요. 보면 대주 산업이 한 차례 굉장히 큰 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한제당이 2등주로 오늘 상한가가 좀 들어갔다 풀렸다 했지만 결국 장막판에 또 상한가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지홀딩스라든지 식량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보면 차트상 후발주들 지금 조정받았다가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21선은 상승 중인데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시간에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보면 이제 뭐 닭고기 관련주들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동우팜투데이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기준을 하나 잡아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께서는요. 유튜브에 수익을 말하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최근 영상들을 뭐 역주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후발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부분들 이해가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또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 식량난 관련된 부분들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다른 거 우리 입는 거, 뭐 몸에 바르는 거, 다른 것들은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먹일 거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 한동안 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지금 전쟁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게 강하게 지켜줬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러면서 만약 시장이 오늘 계속 좀 좋지 못한 흐름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뭐 반등 좀 주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그동안의 전쟁 관련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식량, 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들 최근에 또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이죠. UAM 관련주라든지 오늘 또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뭐 우주산업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항공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뭔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뭐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한 부분들 반짝반짝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지금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쏠려 있고 거래 대금이 좀 빵빵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이렇게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테마들, 섹터들이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자리 공략을 잘 하신다면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말하다라는 강의 역주행하시면 챙겨보실 수 있고 또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 5to5 기법에 들어가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거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종목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들께 제가 팁들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든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 대응도 조금 빨리 받아보시면서 손실은 좀 줄이시고 현금화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샵 0082 이주현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제가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또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정골뱅이 성님 지금 뭐 물타고 해서 지금입니다라고 한 종목 문의를 주셨는데 이따가 이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체험방 진행되고 있는 거 도너리 스탁 애청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체험방에서 지금 진행을 3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요번에 지금 4기를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방송 끝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저녁 한 8시쯤에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요. 장중에 함께 좀 매매도 해보시고 뭐 종가에 매수를 해서 뭐 2, 3일 안에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중장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널린 게 싸고 괜찮은 종목들이긴 해요. 그런데 매수할 시점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지금은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 문자 상담이 먼저 들어와 있네요. 자, 대한 그린 파워.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가 1,300원이고요. 비중이 5%. 아이고, 일단 비중이 다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대한 그린 파워도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느껴지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태양광 풍력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메모를 해놨네요. 아마 2021년도 초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할 때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을 강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바닥권까지, 그러니까 출발한 가격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750원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추세를 한 차례 전환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한 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어내고 완만하게 좀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뭐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면서 4월 25일 날 시세가 나와줬는데 요날 매수를 하셨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면 앞에 최근에 3월에 이렇게 이제 요 상한가를 갔나요? 15% 정도 상승했네요. 요 구간에 이제 갭이 요렇게 열려 있는데
요 갭을 지금 메우러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 갭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방향을 갖다가 돌려낸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 돌려내기 위해서는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대한 그린 파워는 상승으로의 시세가 한 차례 정도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300원이면 1,00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한 30% 정도 손절이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작으시니까 일단 1,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요게 30% 보자, 한 전체 계좌에서는 한 1.5% 정도 손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1,000원이라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이대로 보유를 하셨다가 매수가 위로 한 차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거 한 1,400원, 그 정도까지는 1,450원에서 뭐 1,500원 이렇게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신재생에너지가 뭐 이 종목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OCI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과 함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대한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는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지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좀 상승시켜주면 괜찮지 않겠나, 뭐 21선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이 좀 터진 요 날에 뭐 종가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1,130원 정도 위로 올라서는, 21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아마 매수가까지 조금 순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종목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전화 들으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에 또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니언스고요. 지니언스. 예, 1,500원에 10%요. 1,500원에 10%. 요거 매수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다, 그죠? 매수한 지가 좀 됐는데요. 예. 수익을 봤는데 그냥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짱 아. 내려왔어요.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 됐는데요. 네. 계속 막 꼭대기까지 막 올라갔었는데 그냥 매도를 못 해가지고. 이거 사고 나서 14,5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네네. 아이고, 웃자노. 근데 바보같이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 손실로 가게는 안 두셨어야 됐는데. 그니까요. 그죠? 더 올라갈 줄 알고 나는. 그죠. 근데 일단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해서요. 매수가까지요? 예. 봅시다. 일단 지니언스 아직 추세는 무너진 것 같지 않고요. 선생님도 그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고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지니언스 같은 건 이제 보안 플랫폼 관련주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조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큰 흐름에서 지금 뭐 2020년도부터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이 그림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대까지 만약에 그 큰 추세를 이탈시키는 흐름까지 만약에 버티게 되면 손실이 엄청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9,700원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흐름에서 뭐 한 2, 3일 정도 반등 줬다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변곡점입니다. 그죠? 이런 구간들 이탈할 때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만약 지니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9,700원을 손절가로 잡을 것 같고요. 9,700원 이탈하면 내가 앞에 수익이 났던 거 이런 거 진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지금 9,700원을 이탈하면요? 네, 9,700원 아래로 밀려버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보안 관련주들이 이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트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알약, 뭐 알집 이런 거 써보셨어요 혹시? 안 써보셨나요? 예, 예. 예, 이게 그 보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통 V3라고 안랩이 있잖아요. 국내 안랩이 유명하고 이스트 소프트에서 나오는 뭐 알약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제 뭐 바이러스 치료하고 뭐 된 내나 V3랑 비슷한 그런 개념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IPO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장하게 되면 또 보안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예, 예. 뭐 그거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다 관련주는 아니니까 움직일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뭐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9,700원 지금 이탈하게 되면 안 좋다. 그리고 뭐 추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점들끼리 연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뭐 마지노선을 두고 9,5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그리고 전저점 구간 9,000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났던 거를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못 팔았을까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못 팔게 돼요. 그래서 수익 났던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선생님도 손절을 좀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 손절하게 되면 급하게 뭐 다른 종목들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좀 들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예.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그 SK 바이오팜이요. SK 바이오팜. 예. 네. 제가 위에서 높이 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매수가가 13만 원이거든요. 13만 원. 네. 네네. 선생님 혹시 지난번에 저랑 상담하셨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종목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 제가 네. 13만 원에 줄을 꺼놔가지고 다른 분이 또 이 가격대에서 문의를 줬던 것 같은데. 아, 네. 저 못 봤는데. 네. 선생님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20%입니다. 비중 20%에 네. 13만 원. 지금 꽤나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매수가까지 그냥 기다리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뭐 연기금도 다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 듯 싶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기분이 오늘 제약보회가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바닥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좀 움직여줬어요. 그죠? 네,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바닥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네. SK 바이오팜도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봐서는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흐름이 좋아요. 네. 한 4개월 정도 외국인 기관 개인만 계속 팔고 있고 다 들어오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모양이 좀 같고. 이뻐 보였어 그냥. 그죠?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짜리인데
이게 글쎄요. 지금 실적이 내후년 2024년도 돼야지 한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잡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지금 각 증권사들마다 목표치는 대략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그러니까 평균 한 12만 원 정도가 되네요. 네. 일단 뭐 내용들이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또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또 위탁 생산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리고 뭐 신약 뭐 항암 분야 뭐 발굴 개발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좀 진행이 되나 봐요. 어찌됐든 네. 지금 아직은 네.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어요. 이 구간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네. 큰 흐름에서는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네네. 이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체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딱히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못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지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어차피 뭐 83,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이게 13만 원에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지금 근데 팔아라고 하면. 대표님 사실 저 이게 제가 네. 17, 8만 원 그때 사실은 그때 이게 손절을 하고 거기서 물려가지고 한번 10만 원 부근에서 손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잊어가지고 다시 손해를 너무 봐가지고 다시 13만 원에서 또 돌려 세우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 13만 원 부근만 오면 그냥 손절하고 싶어서. 일단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네. 이게 선생님이 요 가격대다 그죠? 요 자리다 그죠? 돌려 세운다 생각해 갖고요 매수하셨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가격에 네.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은 괜찮아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던 트렌드가 네. 깨지면요. 네. 이렇게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 세우는구나,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차트만 봐서는 안 될 거고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관련주들은 돌려 세우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전쟁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종목도 거기에 시장에 맞는 아니면 이 종목에 맞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분명히 되는 건데 그런 재료도 있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샀다. 그런데 그 추세가 깨지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10종목이면 10종목 중에 추세를 전환할 것 같아서 샀는데 내가 한 3종목은 추세대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7종목을 추세대로 못 가갖고 손절을 한 10%나 15%로 딱 잘라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돈 벌어요. 나머지는 추세대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3할, 4할 이렇게 타율이 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다음부터는 네.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네. 올라가던 흐름이 이렇게 딱 네.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어떤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추세 라인을 타고 가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보이는데 이게 이탈을 하면 꼭 손절을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요때 네. 뭐 일이 있어갖고 못 봤는데 확 밀려버리는 경우들 생겨요. 그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아유 이거 이탈할 때 손절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그러면 보통 그 뒤에 반등이 한번 나와줍니다. 짧게 네네. 반등이 한번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네. 보면 SK 바이오팜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게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구간에 올라오면 다시 간다가 아니라 정리하는 네.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못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지금 약간 그림이 돌려 세우는 것 같다, 그죠?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추세를 못 돌려 세우고 꺾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흐름에 있던 이거를 아이고 다시 네. 가겠지가 아니라 추세적인 관점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네. 84,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땅굴 파러 간다. 84,000원요? 예, 땅굴 파러 간다 생각하고 84,000원 이탈하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손절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84,000원 이탈시.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내릴 때 이런 뭐 추세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짝 벗겨놓기는 했는데 네. 요때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 재료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10만 원이라는 요 저항대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10만 원 거기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박스권이었고 그 다음에 또 2021년도 3월 달, 뭐 여기 5월 달 이렇게 또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분명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올려 세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강하게 뚫어내면 조금 더 보시고 그러지 못하면 10만 원 부근에서 손실을 좀 줄여서 손절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네. 노란톡방 들어와 계세요? 네네네. 그 선생님 안랩 사셨어요? 아니요. 아니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 드리고 목요일 날 얘기 방송에서 얘기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라고. 저기 물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셔도 돈이 없어 못 사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번에 시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좀 반등도 잘 나와주고 있고 또 반등 나오는 동안에 오늘 보면 SK 바이오팜도 살짝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죠? 오늘 전고도 돌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 하락이 나오는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좀 들고 있어 보시고요. 근데 대표님 거기 10만 원을 만약에 강하게 뚫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되면은 한 13만 원 부분까지 갈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를 뚫어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10만 원 구간을 만약에 뚫어낼 때는요. 한 번에는 바로 못 뚫어낼 겁니다. 뭐 눌림이 또 한 차례 지금 보면 딱 기술적으로 요게 지금 N자 상승으로 요래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눌림 한 차례 받고 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뭐 코로나19 때 제약바이오들 터진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총도 아니거니와 뭐 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항암 치료제 같은 거 뭐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임상 3상 돌입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건데 눌림에서 다시 돌리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추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선생님도 10만 원쯤 왔을 때 톡방에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뭐 펄어비스 중국 호재가 있다는데 사도 돼요 물어보는데 그걸 왜 사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 30% 빠지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하라 하는 종목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탈이 되게 되면 추세가 꺾이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줄이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준이 안 잡혀 있는 분들께서는요,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던 체험방에 들어오시던 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 이주연 보내시거나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왔는데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그 동양생명이고 예. 동양생명. 예, 6,780원 예. 동양생명. 6,700원요. 6,780원. 6,780원. 비중은 예. 얼마나 됩니까, 선생님? 비중이 좀 많습니다. 물에 좀 계속 탔었거든요. 예, 예. 그 50% 예. 50%. 예, 거의 50% 됩니다. 거의 반, 비중 절반이시네. 6,800원. 뭐,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데,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선생님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거의 한 반년 전에 7,000원대에 사가지고 예. 예, 예. 7,000원 좀 넘어 좀 많이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오를까 싶어가. 예,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져가지고 예, 지금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또 시장도 어찌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예를 들어 갖고 사고 싶거나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도 여기에 다 묶기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앞으로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내 단가 조금 이상이라도 갈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좀 기다려보고 안 그러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좀 끊어낼까 싶어가지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한번 선생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가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선생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시장이 막 급격하게 막 저점을 깨면서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이유는 예.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예.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그죠? 예.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예.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뭔가 대외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그거를 갖다가 끊어내는 일은 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데 지출을 줄이지 보험료는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이 급격하게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험 부분이 요번에 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나 뭐 해가지고 뭐 실비라든지 뭐 보험사들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저는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500억, 그죠? 예.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웃기게도 고객들 돈을 받아갖고 이자 놀이를 하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자를 뭐 보험회사는 싸게 주겠습니까? 비싸게 또 올려서 받겠지, 그죠? 그러면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2021년도만큼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적이 일단 좋다라는 거 하나, 저평가되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예, 맞습니다. 예. 9% 배당 많이 받으셨죠? 아니, 저는 그때는 한 비중이 20%, 작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프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물을 타가지고, 예.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또 저점에서 매수를 또 예, 잘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딱 봅시다.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여기 보면 4월 27일 날 뭐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날 뭐 특별히 악재 같은 건 없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를 제가 또 항상 꼼꼼하게 봐드려야 되니까 뉴스를 한번 봅시다. 7일 날이니까 27일이죠, 이날이. 27일 날 뭔가 딱히 뉴스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 시장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추세대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안 나온다 하면 올라가는 그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생님 손절가를 잡는다면요. 예. 제 생각에는 6,5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을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고, 작년에 선생님이 샀을 때, 예.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저항을 받았고, 또 요번에도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지켜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요 가격을 기준으로 딱 잡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요 트렌드 라인을 딱 이렇게 올려서 보면 지금 주가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만 조금만 괜찮으면, 뭐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시장이 제 생각에는 뭐 올라올 것 같아요. 한 7,000원짜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하셔야 하는 거는 뭘 것 같습니까?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딱 보면 7,000원 이 자리가 앞에 여기 박스권 만들어 놓은 자리 중간 가격쯤 되거든요. 예. 여기가 저항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4월 초에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7,000원 저항을 인식해서 좀 밀렸다가 완만하게 또 상승하다가 여기서 7,000원에서 또 밀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올라왔을 때 세 번째니까 뭐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돌파할 거야라고 했는데 또 밀리게 되면 정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밀렸을 때 예. 혹시나 또 추세대 하단에서 우리가 또 추가 매수해가 평단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7,000원에서는 절반을 정리를 해놓고, 예. 그러고 뚫고 올라가면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이니까 계속 가져가고, 예. 여기서 뭐 7,000원에서 다시 이 저항받고 밀려가 내려온다. 그래 6,500원까지 밀려오면 절반 팔아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사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단이 예.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가 거기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선생님 6,800원이니까 평단이 뭐 예. 6,650원 되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수익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절반 수익 조금씩 보면서 팔아가다가 7,000원에서 또 돌파 못하고 확 밀리면 또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갖다가 딱 잡아놓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르면 이제 조금 끊어내고 또 떨어지면, 많이 안 떨어지면 또 다시 물 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이 라인에 딱 맞게끔, 이거 깨지면 이제 추세 이탈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예. 7,000원 돌파하시게 되면 대략 한 7,400원까지, 7,500원까지는 흐름이 예. 나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쯤 해서 선생님이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 자리에서 수익을 뭐 5%든 뭐 아니면 3분의 1이든 뭐 이런 식으로 챙기시면서 한 10% 남가놓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채팅에서 문의 주신 분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콜마 B&H 예고 드린 대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콜마 B&H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종목이었죠. 그랬다가 제가 이제 고점에서 차버렸는데 이때 제가 2020년도에 화장품 관련 종목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콜마 B&H 말고는 딴 거는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우상향 흐름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사랑에 빠졌던 시점도 요런 시점이에요. 4만 원대. 바닥에서 안 샀어요. 많이 올라왔을 때 샀었습니다. 그래갖고 수익을 잘 챙기고 나왔었는데,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평단이 35,800원, 거의 36,000원 부근이다, 그죠? 그리고 비중이 15%. 야, 요번에 이제 반등 나오는가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수를 한번 노려보셨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아 갖고 밀렸는데 요렇게 앞에 전저점 구간도 이탈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이제 반등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큰 흐름에서는 아직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만 하락할 만큼 빠졌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뭐 상담 방송 서경에서 이야기 드릴 때 요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 이거 끊어지면 다 팔아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 다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얼마까지 내려오냐? 3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3만 원 지금 내려와가지고 조금 더 내렸죠. 2만 5천 원까지 내렸어요. 그랬다가 지금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흐름인데 37,500원을 한번 넘기는 그런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부터죠. 우리 야외에서 마스크 벗잖아요. 마스크 벗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화장품 재료 소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 우리 실내에서는 마스크 씁니다. 뭐 저야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안 쓰고 있지만 회사에서 여러분들 마스크 안 벗잖아요. 그죠?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어저께 보니까 또 새로운 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뭐 또 생겼는데 기존 대비 20% 정도 또 전염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걸려도 감기처럼 뭐 좀 약해져 가지고 괜찮지 싶긴 하지만 어쨌든 마스크 실내에서 쓰는 것까지 해제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한 1,000억 내년에 1,200억 내후년에 1,400억 그러면 사실 화장품주들 말도 안 되게 좀 비싼 업종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마 B&H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 적정 주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 주가 수준 아니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걸 좀 후하게 쳐준다 했을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1조니까 여기서 대략 한 뭐 50% 정도 올라야지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우리가 한 48,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괜찮아야지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요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또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비중이 15%도 뭐 적정하고요. 요 38,000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요 고점 저항 라인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고 한 5% 정도 그리고 또 41,000원 정도 돌파하는 시점에서 비중을 또 한 5%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48,000원 도착하면 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뭐 47,000~4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적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장만 지금 시장이 문제인 거지 사실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콜마 B&H도 결국은 올라와 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한번 이대로 부여하시되 시장이 2,600포인트를 이탈하고 급락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 만약 그러면 아마 31,000원짜리를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사실 저는 이 종목 안 팔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시간 투자를 길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하면 안 팔아도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리스크 회피를 좀 해야겠다. 시간 투자 못하겠다 하시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31,300원 손절가 잡고 이대로 전고점 돌파 때까지 지켜보시고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채팅에서 문의 주신 거 한 번 더 가봅시다. 에이프로젠 MED네. 에이프로젠 MED. 자,
이름을 자꾸 바꿔서 가지고 이쪽은 지금 매수가가 1,660원에 비중 10%, 1,660원에 비중 10%. 아이고 뭐 그렇게 뭐 또 평단이 높진 않으시네요. 요거 한번 시세 나왔다가 요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위에서 사셔갖고 물타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들 조금 괜찮게 흐름 나올 때 요 종목도 이제 올라줬다 그죠? 요 날 보면 상한가는 못 들어갔네요. 25% 올랐다 밀렸는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지금 보면 대략 한 반년 가까이 나오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져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가 죽어 있다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주가도 조정을 받다가 상승 흐름으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500원, 1,510원인가요? 요 장대 양봉의 저점 자리가 1,520원이네요. 1,52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돌림이 만들어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손절가 1,520원 잡으시고요.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이탈 안 하면 제 생각엔 한 2, 3일 내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거나 하면 당연히 영향을 좀 받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반년간의 장기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좀 벗겨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 저점 구간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낸다라고 하면 일단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한 차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 라인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저항 라인 상단까지 일단은 지켜보시고 요 상단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추가적으로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마 1,900원 넘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싶네요. 자, 여기까지 채팅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부분들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문의를 주셔도요. 제가 보는 관점들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셔도 좋아요. 샵 0082 이주현 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가진 종목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물어보셔도 좋고 제가 뭐 저녁에 라이브 방송 한 번씩 할 때 있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노가리방이라고 해서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들어오셔가지고 또 문의를 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효성 TNC를 가지고 있는데요. 효성 TNC. 네. 네. 매수가가 얼마시죠? 74만 원입니다. 74만 원요? 예. 아이고, 비중은요? 비중이 한 25%, 26% 되는데 너무 금액이 커갖고 이거 물타기도 못하고. 아, 그러네요. 요번에 뭐야, 그거 배당금은 좀 나왔더라고요. 몇백만 원. 그래서. 아, 배당금은 좀 받으셨고. 배당금이 한 5만 원씩 주더만, 이거. 어우, 많이 줬네. 몇 천만 원이 되니까 이거 물타기도 못해요. 근데 이거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냥 선생님 쭉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 40만 오늘 뭐 5천원인가 4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40만 원까지 네. 지금 내려왔는데 실적이 2021년도 1조 4천억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지금 1년 됐어요, 산지가. 저작년에 제가 몇 천만 원 버리면서 이것 때문에 물려서 지금 버리는. 그랬구나. 스판덱스 섬유 세계 1위 업체가 효성 TNS고. 요게 지금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이 좀 별로다, 그죠? 그래서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 영업이익이 8천억이면 사실 요 섬유 의복 쪽이 굉장히 좀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유별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퍼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되겠죠. 들고 가야죠, 선생님. 이거는 사실 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시간 이 손실을 보고 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5% 10%면 선생님 종목 교체합시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요 39만 원짜리가 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요 한번 나와주긴 했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가져가. 에이,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실 이 위에서 누군가 안 사주면 누군가 못 파는데 다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선생님 뭐 부끄럽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을 선생님 조금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업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면 배당도 많이 주는. 1년에 한 4,500 받아먹고 뭐 기다리지 뭐.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면 뭐 몇 년, 선생님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두시고 나중에 자녀분한테 물려준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때 되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길게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 네이버 30만 2천 원에 30%요. 네이버요. 네. 올 것이 왔네. 이상하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문의가 없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30만 2천 원이요. 뭐 최근에 사셨네, 저점에서. 네, 근데 자꾸 내려가갖고. 그렇죠. 네. 요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만 원까지 오면 저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가격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전환을 안 해주네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선생님 뭐 손실 얼마 그러니까 손실 폭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손절은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이버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요 근래에 샀기 때문에 그 30만 2천 원 정도는 안 올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손절하기도 아깝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2천 원에 매수하신 거는 지금 며칠 전에 사셨죠? 네. 잘 사셨어요. 이때는 네. 뭐 시장이 이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뭐 전저점 구간이고, 네. 앞에도 보면 뭐 이런 매물대도 있는 구간이라서 사볼만 한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사볼만 한 구간이었고, 반등이 요래 나왔다가 추세를 전환 못하고 지금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사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구간인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딱 사셨는데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깨버린다. 요렇게. 그러면 이날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시초가에 그냥 아우 똥 밟았네 하고 그냥 딱 던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설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안 나오면 그냥 파시지 그러셨어요. 조금 아쉽다. 근데 이게 손절 굉장히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이든 뭐 어찌 됐든 간에 네.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하니까 한번 해볼만 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이 이렇게 깨지면서 전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했어야 됐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기준을 잡는다면 네. 요 며칠 전에 요 자리 보이시죠? 이 네, 4월 네. 27일 저점입니다. 네. 며칠 전에 최저점인데 27만 7천 원이네요. 요 가격 깨지면 손절한다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여기 앞에서도 보면 조정을 이렇게 받아 내려오다가 지지를 딱 받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많이 올랐어요. 기술주가 보통 이 금리 인상 시점에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26만 원까지는 일단 빠지겠는데 26만 원까지는 일단 조정 나올 것 같고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면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내려오는 거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고 보통 내려올 때도 5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려오는 중이에요. 이 5파가 어디서 멈출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5만 9천 원이나 26만 원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폭을 선생님 거기서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른다. 멈추는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면 그냥 그 자리 왔을 때 더 사면 될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계속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네. 가격을 지켜주면 내일 양봉 나오면서 우일선 올라타고 며칠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탈하면 계속해서 땅굴 파고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손절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27만 6천 원 되면 팔아버리세요, 다. 그러면 선생님 네. 얼마 손실이지 보자. 2천 원이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보면 잘 하셨는데 주식 하루 이틀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한 2, 3개월이요. 최고로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셨네, 선생님. 그게 모르니까 그게 이제 내려가니까 아 괜찮겠다고 했는데 이 주가 흐름을 몰랐죠. 이렇게 폭락할지를. 선생님은 노란톡방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뭐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시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교육 자료 같은 거 링크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고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엄청 잘 사신 줄 알았는데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저기 쥐잡은 격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앞에 선생님 70만 원에 사셨는데 40만 원 돼 있는 거 보셨죠? 네네. 그런 상황이 안 올라오면 공부해야 되고요. 네. 이거 저기 요 제가 말했던 26만 원대 깨지게 되면 네이버는 네. 18만 원, 19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에 있는 거는 언제 올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들은 오르막길에 있는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용기를 내가지고 네이버를 사기에는 여전히 대외 변수가 너무나 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는 일단은 손실을 더 이상 안 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그럼 이게 장기로 가져간다는 것도 안 좋은가요? 여기서 선생님 8% 손실 보고 팔고 네. 나중에 19만 원 오면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세요. 아,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진짜 수익 크게 볼 겁니다. 음, 뭐 지금 8% 손절하고 나중에 한 50%, 뭐 100% 수익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안 끊어내면 네. 보자. 제 말대로 19만 원 오면 네. 선생님 이 사신 거 마이너스 3, 40% 될걸요. 네. 그래 되면 그때는 손절 못 해요. 그냥
뭐 시업 비업 하시면서 그냥 계속 보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손절가는 딱 잡아놓고 보시고요. 요 뭐 지금 딱 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해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선생님 네. 정리를 못 하게 되면 네. 또 뭐 저기 손실폭 커졌는데 어떻게 또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일단 27만 6천 원 딱 적어놓고 네. 내일 아침부터 시장이 상승이 나와가지고 네이버도 올라서 출발한다. 그래갖고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네. 가격으로 28만 원 위로, 28만 3천 원 위로 딱 올라왔다. 그러면 며칠 안으로 계속 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와야 되거나 30만 원대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와 가지고 저를 네. 괴롭히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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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더 할까요? 자, 문자로 한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령을 한번 봅시다. 자, 보령 예전에 이제 보령 제약이었다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들 코로나19 끝나면서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뭐 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재료가 하나 있는데 자회사 바이젠셀에서 호재 뉴스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장을 해놨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워낙 비싸게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2,600원 요 가격대를 지켜내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럼 자회사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보령도 반등하는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 14,700원이시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보유하시되 손절가는 12,6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관심 종목은 현금입니다, 여러분. 현금. 제가 종목을 드릴 만한 게 꽤나 있긴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또 그래 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 장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현금을 갖다가 조금 들고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 미국 증시 우리 한번 선물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에 전저점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하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다시 내린 것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여기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라인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가격대가 13,600포인트예요. 이 구간을 뚫어내야지 미국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방일 겁니다. 다행인 거는 저점을 갖다가 지금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었죠. 4% 정도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저점 구간을 지켜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게 움직여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선물의 흐름만 봐서는 상승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8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 빠진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저께 제가 주말이었죠. 주말에 미국장 하락한 걸 보고 2663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저점을 갖다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지켜주고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1%에서 2%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 급락 나오고 1.5% 반등 나오고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깼잖아요. 3% 이상 급락 나오고, 그리고 또 반등 나와주고 또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하락폭이 크고 반등은 짧게 나오고 또 하락폭 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저점을 깨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종목이 괜찮다 하면 전저점의 종목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뭐 여러분 자금들이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종목들별로 예를 들어서 실적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모멘텀적으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시장과 함께. 그럴 때 그런 종목들을 함께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하락할 때 강한 종목들로 갈아탄다,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2600포인트, 2580포인트 요 구간을 지켜주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미증시는 이 구간에서 계속 하락을 보이는데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미증시가 한번 또 크게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빠질 겁니다. 저는 그게 아마 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단기적으로 하락 트렌드가 지금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 상단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뭐 한 2700포인트가 될 겁니다. 뚫어주면 뭐 더 좋고요. 35포인트에서 4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뭐 2800포인트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런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21선 아직 아래에 있죠.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고 21선 위에 주가가 움직여줘야지 이평선이 이렇게 돌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는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전쟁 이슈라든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어디까지나 반등일 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야 역시 코스피야,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의 손실폭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약수익이나 매수가 왔을 때 현금화 하셔가지고 전체 내 투자금에 못해도 50% 이상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라면 70% 정도 가지고 한 30% 가지고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하는 종목들 있죠. 뭐 안랩 같은 거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저점에서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거 모르겠다, 오늘 뭐 노란톡방에서 제가 UAM 관련주들 아침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상한가도 갔었어요.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승률이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샵 0082 이주연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인 종목들도 상담 받으시고,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시장 흐름
전환돼서 괜찮아질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양봉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